안녕하십니까. 작은소리 상자 김창대입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사탄에서는 현재 어느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하나의 사건을 조명해 보면서 주민들이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관리업체와 동대표 그리고 위탁업체가 어떤 위법과 거짓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지 이 한 편이 종합 세트 같은 사건이어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이 아파트에 국한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의 무책임한 관리와 거짓, 동대표들의 무능함, 그리고 개인적인 사욕, 위탁업체들의 불법 행위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의 동대표 감사로 있으면서 이 아파트의 비리를 직접 감사해 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과연 적법하고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이 이 동영상을 작은 소리 상자에 담는 이유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듣고 가면 될 일을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범죄라도 그것을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가면은 다음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극단적인 비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범죄자가 잡히지 않거나 성범죄자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알면서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범죄자는 계속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고 가해자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피해자들은 똑같은 피해를 계속 당하는 것을 허다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 가해자의 처벌도 목적이지만은 피해자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비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니까 마음 놓고 비리는 계속되고 또 더 큰 비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알고도 귀찮아서 그냥 방치를 하니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비리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비리를 알면서도 덮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도둑을 잡은 경찰관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는 사람들은 도둑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이 한 편에 위법과 거짓이 너무 많아서 몇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끝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꽤 큰 아파트입니다. 몇천 세대가 됩니다. 제가 동대표로 들어갔을 때 사기 동대표였으니까 7년 차에 접어 들어가는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동대표가 되어서 감사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고, 감사의 업무는
관리 주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관리 주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보다 주민들이 관리 주체의 업무 중에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표들이나 감사는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주민들의 의구심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휴트니스 센터가 원래 계약 내용보다 작게 투자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외부 휴트니스보다 이용하기 편하고 조금 저렴하였기 때문에 이 휴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휴트니스 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업체 선정, 계약,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모두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 아파트 생기고 처음 구성된 1기 동대표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휴트니스 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트니스 센터에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할 업체를 선정하려고 관계법도 알아보지 않고 2010년 12월 24일에 선정 공고를 내고 2011년 1월 2일에 주식회사 땡땡땡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고 보니 주택법으로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휴트니스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전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도 위법이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1기 동대표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휴트니스 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업체까지 선정했지만은 업체 선정 당시에는 주택법 제42조 1항에 따라서 주민운동시설은 직접 투자하고 관리 운영도 아파트가 직접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출범한 2기 입대위에서는 휴트니스 센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경 3기 입대위가 운영 중이었는데 휴트니스 센터 운영권을 동대표 회의에 상정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과 법이 바뀐 것이 없는데 운영에 대한 토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관리소장이 동대표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시 휴트니스 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법이 바뀌었다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3년 1월 9일에 대통령령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관리 주체는 운동시설을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투자는 주민들이 하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도 되고 투자금 대신 영리 목적으로 위탁 운영해도 된다는 취지로 법이 바뀌었다고 동대표를 속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주민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복리시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커피숍 같은 것도 못 만듭니다. 돈을 받고 영리사업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투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영리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2009년 대법원 판례 이후 변함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법을 모를 리 없는 관리소장은 계약이 될 때까지 이 건에 대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고, 동대표들이 여러 번 관리소장에게 위법이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관리소장이 동대표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아파트에 휴테니스 센터가 만들어지면 관리소장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또 누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은 전편에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1, 2, 3탄을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그렇게 거짓말을 함에도 계약을 앞둔 마지막 동대표 회의에서 동대표들은 조건부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법률적 검토 후 문제없을 시 계약을 하라는 의결을 했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을 한 지 5일 만에 위탁업체 선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3년 전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인 주식회사 땡땡땡과 급하게 관리소장과 주식회사 땡땡땡의 대표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뽀대나게 계약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까지 받았습니다. 이 계약과 업체 선정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사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그 관리소장 소속 관리주체인 Y업체에게 선정지침 위반으로 3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계약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 과태료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업체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되어 과태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약서 내용대로 어떻게 투자가 되고 거기에 거짓과 비리가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 상자의 김창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의 에너지가 됩니다.